인민 생활 문제를 두고 늘 마음 쓰시며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야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혼신의 자업을 뜨겁게 새겨안으며 평양 곡산 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인민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안겨주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우리 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2016년 6월 15일은 비가 옥수로 내리는 궂은 날씨였습니다. 이날 경야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내리는 비를 다 맞으시며 공장을 일일이 다 돌아보셨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돌아보면 볼수록 모든 것이 마음에 들고 기분이 좋다고 하시면서 또 하나의 소문거리, 자랑거리가 생겨났다고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강냉이로 만든 당은 주체당이라고 하시면서 평양 곡산 공장에서 주체당 생산 공정을 완성한 데 대해서 못내 만족해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야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자신께서 이번에 공장을 돌아보면서 제일 만족하게 생각하는 것은 설비의 국산화 비중을 95% 이상 보장한 것이라고, 원료 투입으로부터 시작해서 제품 포장에 이르는 모든 생산 공정마다의 우리 손으로 설비하고 우리가 만든 첨단 설비들을 거뜬하게 차려놓았는데 이 남자처럼 잘생겼다고 하시면서 감 높은 평가를 안겨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가슴마다에는 경야는 최고 용도자님께서 안겨주신 최상 최대의 사랑과 믿음이 소중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체당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고 제품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력경쟁의 기치를 더 높이 축여들고 우리 인민들이 선호하는 이 당가루를 더 많이 생산해서 경야는 최고 용도자님께서 안겨주신 범벅이 공장, 교과서적인 공장의 용료를 계속 빛내어 나가자는 게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경야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에 끝없이 충실하자.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 옹이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일꾼들이 황해남도의 태풍 피해 지역들에서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복구 전투를 힘차게 벌이고 있습니다. 인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들 속에 깊이 들어가 고락을 같이 하면서 힘과 용기를 주고 성심성의로 도와주는 것이 우리 당이 응당해야 할 최우선 과업 중의 하나라고 하신 경야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당중앙위원회 일꾼들은 즉시 피해복구 전투장들로 달려나갔습니다. 옹진군, 강용군, 벽성군에서 당중앙위원회 일꾼들은 제일 혹심한 피해를 입은 포존들을 타고 앉아 농장원들과 함께 일하며 알곡 수확과 감소를 줄이기 위한 투쟁을 전격적으로 다그치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일꾼들은 농장원들과 한 작업반 한 분조의 송원이 된 심정으로 강냉이 이삭따기, 물도랑 가시기를 비롯한 영농 작업과 함께 살림집 보수도 하면서 그들이 뜻깊은 올해의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도록 신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들을 가지고 농장원들의 가정을 찾은 당중앙위원회 일꾼들은 친혈육의 심정으로 생활 형편을 알아보면서 사회주의 협동법을 굳건히 지켜나가자고 고민해 주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피해복구 전투를 벌이고 농장원들과 수수하게 한 가마밥을 먹으며 고락을 함께 나누는 당중앙위원회 일꾼들의 모습은 피해 지역 인민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진짜 갱으로 대피해서 앉아 편안히 묵고 떠들며 노는데 원수님께서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피해 지구에 당정원 일꾼 동지들 다 파견해줘서 다 도와주게 하시고 우리 원수님 가까이에서 사업하는 일꾼 동지들이 정말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우리 원수님과 당중앙이 우리 인민들을 잊지 않고 있구나. 피해 지역 인민들을 구석구석 다 보살피고 정말 우리가 이를 도전하겠다 하는 한마음 결심 가지고 지금 분발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 인민들은 당중앙위원회 일꾼들 모두가 떨쳐나 태풍 피해로 인한 자기들의 마음속 고충까지 가셔주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원수님의 품, 어머니 당의 품이 있어 그
그 어떤 천지 풍파가 몰아치워와도 두렵지 않다고 진적을 터놓았습니다. 피해복구 전투장들에서 발휘되고 있는 당중앙윤희 일꾼들의 헌신적이며 인민적인 풍모는 재난의 흔적을 하루빨리 가시고 당창군 75덜설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분발에 나선 농업근로자들의 혁명적 의지를 더욱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최거리 용두다 동지의 현지 지도 과업을 높이 받들고 지금 황해남도 안의 협동농장들에서 태풍 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기 위한 사업들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벽성군 안의 협동농장들에서 태풍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안의 전반적인 실태를 이해하신 경리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파견해 주시는 이런 운정 깊은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고문된 군안의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투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여러 날째 많은 비가 계속되고 또 이번에 태풍 피해까지 받다나니 그 강냉이 수분율이 올라가서 정말 하루빨리 강냉이 가을을 끝내지 않으면 올해 알곡 생산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작업반 안에 전체 그 농장원들은 총동원돼서 정말 이거 하루빨리 강냉이 수확고 감소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강냉이 가을에 떨쳐나섰습니다. 벼에 비해서 강냉이 피해가 좀 더 많습니다. 보다시피 강냉이가 이렇게 다 불러지고 잎이 다 째지고 바람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강냉이 수확고가 좀 떨어질 것이 예견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냉이 수확고 떨어진과 동시에 이제 부패 변질될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이 지금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강냉이를 이건 쪽쪽 빨리 수확해서 빨리 건조시키는 문제, 또 빨리 처리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 말씀 받고 나온 이제 농업과학원 연구사들과 함께 협력하여 강냉에서는 오사리 뺏겨서 천알 질량을 높이게 한 사업, 그 다음에 이제 미숙된 강냉이는 묶어줘서 자빠지지 않게 한 사업, 하고 논비에서는 군적으로 분무기를 동원해서 이거 논비의 수확고 감소를 최소화하게 한 이런 사업을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비도 많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병해충이 많이 달려들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해충 막기 위해서 농장에서는 카리티탄 비료와 속해 많은 버로드 액으로 우선 논뼈를 소독해주고 그다음에 각종 비료원소들을 가지고 영양 개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이 강냉이 넘어진 면적과 떨어진 면적 이삭죽기에 군안의 모든 명에 총동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협동농장에 들어있는 분무기를 총동원해서 논뼈의 살균제 시비와 용량제 카리티탄을 비롯한 이 용량제 시비에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기본적으로 피해받은 면적들을 다 원상복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용량까지 빨아먹게 하느라고 우리가 이거 수폐 대책도 조금 못 미진된 것들 다 물들랑제랑 바로 다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거 천알 질량 올리게 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단군 청단협동농장에서 태풍 피해를 입은 농작물들의 서출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피해를 입은 논들에 대한 물빼기 대책을 철저히 세우면서 여러 가지 용량 강화제들을 잎덮비료로 주어서 논뼈의 생육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넘어진 강냉이들을 세워주고 싹튼 이삭들은 오사리를 벗겨주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우리 군에서도 피해가 적지 않은데 지금 작물별, 생육 단계별 그리고 피해 입은 정도에 따라 농작물 서출 감소를 최소한 줄이기 위한 대책들을 찾아가지고 피해 복구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논들에서는 물빼기 대책을 시급히 세우고 병충해를 막기 위한 사업과 특히는 그 논뼈의 생육을 촉진시키기 위해 비답성 강화제와 생물 활성제들로 잎덮 빌어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진 강냉이들은 세워주어 비답성과 통기 조건을 보장해주고 있고 오사리 복귀주기를 진행해서 서출 감소를 막기 위한 이런 농업기술적 대책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각지 콩물 피해 지역들에서 군민협동작전으로 피해 복구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파군 대청리 콩물 피해 복구에 동원된 조선인민군 박광훈 소속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태풍 8호의 용량으로 공사에 불리한 상황이 조성됐지만 치열한 초래전을 벌여
8월 30일 현재 산림집 벽체 축조를 전부 끝내고 측막공사의 70% 개소를 돌파했습니다. 이번에 들이닥친 이 태풍의 영향으로 해서 농작물들도 많은 영향을 받았고 또 우리가 건설 과정에 있는 이 골재상들도 물에 많이 잠겼습니다. 이 하루라는 시간을 이뤘는데 정말 그 초려 전투를 벌여서 현재 우리 맡겨진 이 대상 건설들에 대한 상판 타협을 오늘 11시까지는 무조건 끝낼 이런 결의 안고 지금 전투에 달라붙었습니다. 사단적으로 제일 먼저 이 충막공사를 끝냈는데 앞으로는 이 기세를 놓치지 않고 대청동의 새 집들이 서식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경연은 최고사령관 동지께 기쁨의 보고 완공의 보고를 누리기 위해 이 청춘의 땅과 열정을 다 바쳐 나가겠습니다. 김하군 큰물 피해 지역에 달려나온 인민군 군인들이 강하천 정리와 제방, 도로공사를 하는 복구가 아니라 견고하게 다시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질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체의 힘으로 산림집 건설에 필요한 자갈과 블로크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선행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각 부대들에서는 군인 대승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직관선전과 방송선전차 활동, 기동예술 선동대 활동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공세적으로 벌려서 공사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초론군 종동리에서 조선인민군 선철조 소속부대 군인들이 산림집 건설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적으로 수송 조건이 제일 불리한 속에서도 이들은 복구 현장에 달려나온 첫날부터 블로크 찍기를 비롯해서 공사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준비 사업을 예견성 있게 짜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토대해서 군인들은 수십 동의 산림집 기초굴착과 콘크리트 찌기를 짧은 기간에 결습해서 공사를 일정 계획보다 앞당겨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철원군 수혜리 산림집 건설을 맡은 조선인민군 님용철 소속부대 지휘관들과 군인들도 산림집 기초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결속한 기세로 골조공사에 진입해서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사 시작부터 서너 차를 바로 정하고 대상별, 공정별, 날짜별로 공사 계획을 면밀히 세우는 등 작전과 지휘를 입체적으로 벌려서 군적으로 제일 먼저 기초굴착과 콘크리트 치기를 끝냈습니다. 부대에서는 골조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는 데 맞게 건설용 자재들을 제때 선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많은 단위들에서 초론군 피해 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지원 사업을 적극 벌이고 있습니다. 중앙검찰서와 사회안전석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서 집기류와 의복류, 기초식품과 생활필수품들을 성의껏 마련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이곳 군안의 일꾼들도 백로산리, 회산리를 비롯한 피해를 제일 심하게 받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착에 필요한 많은 생활필수품들을 마련해가지고 현지에 찾아왔습니다. 금강군 북점리 피해 지역에 달려나온 원유공업구조단에서 산림집 건설에 필요한 부재 생산을 결속한 데 이어서 기초굴착 공사에 진입했습니다. 우리 요단에서는 3일 동안 산림집 건설에 필요한 블로크 치기를 전부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굴착 공사에 들어갔는데 작업량은 방대하고 혼속 운반 거리가 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이 많지만 우리는 중대별 사회주의 경쟁을 힘있게 벌려 오늘 중으로 기초굴착 공사를 끝내고 기초 콘크리트 치기를 무조건 끝내겠습니다. 해양군 하진평리 산림집 건설장에서 원산지구 건설 중앙연합지휘부 평안북도 요단의 일꾼들과 돌격대원들이 사회주의 경쟁을 조직하고 건설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착공의 첫 삽을 박원대로부터 나흘밖에 되지 않았지만 곽산군대대 종주시 대대도에서는 단충 산림집 벽체 축조를 완성하고 충막 공사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기초 파기를 진행한 데 이어 막돌 연조기 방법으로 기초 공사를 끝내고 벽체 축조와 벽체 미장이 니체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각지에서 태풍 피해 방지 대책을 계속 철저히 세우고 있습니다. 라선시에서 호안 공사를 힘있게 벌리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하요평과 우암지구를 비롯한 두만강의 여러 개소의 호안 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련이요 선봉천과 만복천의 호안 공사를 전개하고 강바닥 파기와 물길 정리, 위험 개소들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은 준산간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농장으로서 강수량이 70mm 미만 내어도 농작물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2개 작업반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장에서는 다시 한번 연개소를 정리 보강하고 불리한 자연기후 조건에서도 생육을 촉진하기 위한 성장 촉진제 시비를 따라 세워 높은 알곡 수확고를 거둘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풍 9호의 이동 경로와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8일에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9호가 지금 현재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심 세기는 960헥토파스칼, 최대 바람 속도는 38m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태풍은 이제 북쪽으로 이동해 올라오면서 9월 2일 밤에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서 3일 오전에는 경상남도를 지나서 강원도의 앞바다에 이르고 또 오후와 밤 사이에는 함경북도 부근을 지나가게 됩니다. 지난번 이 태풍 8호와 비교해 본다면 이 태풍 8호는 조선 서해상을 따라 올라가면서 서해안 지역을 위주로 해서 이 강한 바람, 강풍을 몰아온 것이 특징이었다면 이 태풍 9호는 반대로 조선 동해 해상을 따라 올라가면서 지형의 효과가 겹쳐서 이 바람보다도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그저 함경남북도의 여러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200mm 이상의 많은 비, 그러니까 중국경보가 발표되었고 또 강원도, 양강도 여러 지역에서는 이 100mm 이상의 많은 비, 이 주의경보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이 함경북도를 위주로 해서 이 동해안의 여러 지역과 이제 황해남도, 남포시 일부 지역에서 이 초당 10m/m 이상의 센 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9월 3일에 이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이 바람이 20 내지 30m 이로 매우 강한 이 강풍이 불겠고 물결은 4 내지 7m로서 매우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조선 서해상에서도 이 바람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소식입니다. 29일 하루 동안에 세계적으로 26만 5,500여 명의 감염자와 5,5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29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2,515만 3,500여 명, 사망자 수는 84만 5,9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8월 29일 현재 대륙별 감염자 수를 보면 아시아에서 688만 8,800여 명, 유럽에서 353만 300여 명, 북아메리카에서 726만 2,200여 명, 남아메리카에서 619만 8,400여 명, 아프리카에서 124만 1,900여 명, 오세안주에서는 2만 8,200여 명이 등록됐습니다. 현재 이 악성 전염병의 전파 상황에서 주목되는 것은 아시아에서 감염률과 사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일 하루 동안에만도 아시아에서는 10만 3,600여 명의 감염자와 1,4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세계적인 하루 감염자 수의 39%, 사망자 수의 2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됩니다. 아시아에서 피해가 심한 나라는 인디아, 이란, 방글라데시, 이라크, 일본 등이며 이 밖에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폭우와 큰 물로 계속 혹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최근 파키스탄 남부 신두주의 카라치시에서 폭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연속 5일째 내린 폭우로 많은 지역이 물에 잠겼으며 2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침수 지역 주민들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 지역 주민 세대들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니제르에서도 무더기 비에 의한 큰 물피해를 입었습니다. 큰 물로 45명이 목숨을 잃고 22만여 명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여러 날째 계속된 폭우로 해서 수십 채의 살림집들이 파괴되고 많은 농경지들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현재 이 나라에서는 해마다 큰 물 피해로 많은 주민들이 림시 고초지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한편 브라질의 산파울로시에서 29일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50채의 살림집들이 파괴되고 1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2명의 주민이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현재 화재 원인은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동해안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 밖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서해안의 여러 지역과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2도로서 평년보다 4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은 동해안 지역에서 흐려서 바닷가를 위주로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8월 31일 월요일, 음력으로 7월 14일입니다. 내일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서해안과 자강도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 바닷가 지역에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2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도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는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도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본시도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도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7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만포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날씨입니다. 조선동에서는 내일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